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당신을 위해 오늘은 집단 상담 과정, 이게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단계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단계, 시작 단계, 초기 단계라고도 하죠. 처음 만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기대도 있지만 좀 불안하고 어색하겠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서로 좀 탐색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때로는 상담자한테 좀 기대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분위기나 행동 특성,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첫째는 구조화. 집단 목표가 뭔지, 시간이나 비밀 보장 같은 기본 규칙은 어떤지 이걸 명확히 해서 좀 안정적인 틀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 틀을 잡는 거군요. 네. 둘째는 신뢰 형성. 집단원들이 서로 믿고 좀 편안하게 느끼는 분위기. 이걸 이제 초기 응집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지는 겁니다. 응집력. 그리고 셋째는 상호작용 촉진. 어색하니까 이걸 깨고 서로 알아가도록 좀 개방적인 질문도 던지고 잘 들어주고 기본적인 관계 맺기 기술 같은 걸 안내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집단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저항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왜 저러지? 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용하는 자세.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시작 전에 개별 면담 같은 걸로 집단원 특성을 미리 좀 파악하고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예측하고 또 집단에 대해서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는 안 하도록 좀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돕는 거. 이런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집단이 훨씬 순조롭게 굴러갑니다. 사전 준비가 중요하군요. 자, 이렇게 초기의 탐색과 어색함이 좀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게 그 유명한 갈등 단계, 과도기라고도 하고요. 이때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좀 시끄러워지나요? 네, 친밀감이 좀 생기면서 동시에 그전에는 안 보이던 갈등이나 저항이 슬슬 올라오는 시기예요. 불안감이 다시 커지기도 하고 집단 안에서 주도권 다툼 같은 힘겨루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상담자 리더십에 약간 도전하는 듯한 모습도 보일 수 있죠. 상담자한테요? 네. 2단계 특징인 불안 고조, 갈등과 저항, 상담자 도전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갈등을 문제 생겼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이걸 잘 다루면 집단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어떤 성장통 같은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계속 침묵하거나 아니면 계속 다른 사람 문제만 얘기하거나 질문이나 충고를 너무 많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저항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상담자는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피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자는 집단원들이 자기 불안이나 방어 기제, 또 이 갈등 상황 자체를 좀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도록 지지해줘야 합니다. 스스로 보게끔. 네. 그러면서도 좀 부적절한 공격 행동 같은 건 단호하게 막아줘야 하고요. 하지만 갈등 자체를 덮으려고 하진 말고 오히려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서 집단원들이 직접 좀 건강하게 다루도록 중재하는 역할, 이게 핵심입니다. 중재자 역할이군요. 그렇죠.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오히려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담자 스스로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좀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먼저 보여주는 거군요. 네. 자, 이런 갈등과 저항을 잘 헤쳐나가면 드디어 집단 상담의 꽃이라고 불리는 생산 단계, 작업 단계에 이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2단계가 되면요, 집단은 아주 강한 신뢰와 응집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활발하게. 네, 집단원들이 아주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서로에게 진솔한 피드백을 막 주고받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여기의 경험, 그러니까 현재 이 집단 안에서 내가 뭘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게 되죠. 지금 여기. 네. 자기 노출도 깊어지고 과거의 상처나 현재 어려움 같은 걸 탐색하면서 정서적인 정화,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경험하고요. 이런 특징들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럼 이때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상담자는 이제 주로 촉진자 역할을 합니다. 집단원들이 자기를 더 깊이 탐색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또 좀 비효율적인 행동 패턴이 있다면 그걸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하고요. 지지해주고. 네. 그리고 그 얄롬이 말한 여러 치료적 요인들이 있잖아요. 희망을 주거나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보편성 확인, 정보 교환, 서로 돕는 이타심 같은 것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적 요인 활용. 특히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 안에서 아, 내 문제가 나만 겪는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이 보편성을 깨달을 때 엄청 큰 위안을 얻고 변화의 동력을 얻거든요. 아, 그 보편성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정말 역동적인 단계 같습니다. 그럼 이 생산적인 작업이 마무리되고 집단이 끝을 향해 갈 때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종결 단계는 이제 그동안의 집단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하고 다가올 헤어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집단원들은 그간의 변화나 성장의 만족감도 느끼지만 동시에 집단이 끝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슬픔, 아니면 앞으로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시원섭섭하겠네요. 맞아요. 때로는 종결을 앞두고 과제를 좀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 상담자는 우선 이별과 관련된 감정들, 상실담이나 아쉬움 같은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감정 다루기? 네. 그리고 집단 전체 경험을 통해서 각자 뭘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걸 되돌아보고 좀 요약하고 정리하도록 돕는 게 중요하죠. 혹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걸 마무리 짓도록 돕거나 앞으로 현실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이어갈지 계획을 세우도록 격려하고 피드백을 주는 역할도 해야 하고요. 앞으로의 계획까지 네. 표요한 경우에는 집단이 끝나고 일정 기간 뒤에 다시 만나는 추수 모임, 팔로우업이라고 하죠. 이걸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추수 면담의 목적이나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 추수 면담까지. 네. 이렇게 시작부터 종결까지 집단 상담의 전체 여정을 단계별로 짚어봤습니다. 처음에 탐색과 긴장감에서 출발해서 갈등이라는 성장통을 겪고 단단해지고 생산적인 작업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뒤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흐름이 이제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집단원의 특징들, 그리고 그에 맞는 상담자의 역할을 잘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